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나라의 난 선생 이청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요, 여기가 국내에서 가장 난을 경매를 많이 하는 난 경매장이죠. 유통공사인데요. 오늘 나온 이유는 2020년 국내 육성 품종 중에서 신비디움하고 팔레놉시스를 품종 평가하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왔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올해 새로 아직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품종이 어떤 건가, 어떤 품종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품종이 유망하고 또 어떤 품종이 수출이 가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데가 신비디움이라는 품종하고요. 수출을 많이 하는 품종이죠. 그리고 호접란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품종 평가회를 하는데요. 어디서 하냐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논진천 산하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주최를 하고요. 거기서 현재 국내에서 그 육종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세 농가 정도 하고 또 특작과학원에서 박사님들이 만든 품종에 대해서 품종 평가를 하려고 나왔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중도매인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유통을 직접 담당하시는 경매, 그죠? 난 경매하시는 분들이 하고 관계자분들이 이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눈에 띄는 게 요겁니다. 여기는 강산난원이라고 그 부산에서 지금 2대째 육종을 하고 있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기도 한데 평생을 아버님도 그렇고 거기 아드님도 그렇고 새로운 품종, 특히 호접에서 미니 타입 있죠. 미니 타입하고 유향종, 향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 육종을 하는 농가고, 오늘 네 작품을 네 개를 오늘 출품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보다 향이 더 강할 텐데 이게 박스에서 들어와 갖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향은 좀 덜한데요. 요거는 제가 아는데 호접란 중에서 비올렛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향이 있는 품종. 그 향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레몬향 비슷한 그런 향이 나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꽃은 크지 않,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되죠. 근데 되게 작고 미니 타입에서 작고 되게 귀엽고 이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향이, 호접란 향이요, 이렇게 그 카틀리아처럼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는데 코를 대면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고요. 워낙 향이 약해갖고요. 향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그 아까 그 비올레시아나 베리나하고 비슷한 향인데 약간 톡 쏘면서 그냥 상큼한 향 그 정도 나고, 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테두리 쪽에 이렇게 노란색 엣지가 들어가고 빨간 립이고, 나름 굉장히 귀엽고 이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이게 커다란 난보다는 이런 난을 더 선호할 건데, 이제 문제는 시장 구조가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개인 소비자한테 가는 것보다 유통해서 선물이죠. 제가 이제 묻지마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커다란 화분에 난을 많이 넣고, 그래서 개업식이나 인사이동 때 많이 가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런 난을 구입을 하고 싶어도 시장이 적어서 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커지고 이런 향이 있고 작고 이런 난들을 보급을 많이 하려면 지금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 있죠. 정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해주면 시장이 커질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에서 만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품종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접란 원종 중에서 베리나나 저 비올레시아, 근데 요 혈통이 원 비올레시아하고 거의 비슷한 혈통이에요. 향을 맡아보면, 네, 역시 이게 원종 혈통에 가깝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이 꽃의 특징은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원래 꽃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리고 꽃 송이가 많이 달리진 않는데요. 꽃이 피고지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다만 대량 생산 안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다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제 눈에 띄는 게 요거 너무 이쁘다. 이거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품종이 없죠. 여기 호접란 20번이라고 적혀 있고, 어느 농가에서 출품한지를 얘기 안 하는 거는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농장명이라든지 안 했고, 또 품종명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선발만 해서 이거를 여기 콘테스트나 이런 품평회를 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만들었을 때 상업적으로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난이 더 좋을까 이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고요. 이 난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반 다른 호접란보다 좀 더 독특하게 생겼죠. 무늬도, 그죠? 안쪽에 무늬가 이렇게 파도처럼 파도 물결이 쭉 있고, 아래쪽에 굉장히 특징이 있네요. 그죠? 여기가 입술 부분의 좌우측으로 해서요, 약간 진 밤색 비슷한 이런 식으로 양쪽 내려와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것도 자체가. 저도 이런 품종은 하나 갖고 싶네요. 굉장히. 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또 이렇게 보면 20번, 18번, 이거 옐로우의 중미니 타입인데, 여기 보다가 보니까 이거 13번이 다른 거에 비해서요 훨씬 더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붙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전문가고 일반인 소비자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조건이요, 아무리 예뻐도 꽃이 오래 가지 않고 재배가 어렵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꽃이 쉽게 손상되는 품종은 좋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유통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품종에서 여쭤보니까, 첫 번째는 기존에 나왔던 옐로우 타입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약간 스플래시 무늬 같은 이런 무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밤색 무늬가 들어가서 약간 고급스럽고, 두 번째는 꽃이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3개월 이상 갈 것 같다기에 이 품종에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쭉 오다가 여기 10번은 저는 나름 좀 이렇게 독특하고 캐릭터도 있고 굉장히 이쁜데, 미래에는 제가 볼 때 인기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소비자들이 그리 많이 안 살 것 같은, 그래서 그런지 이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스티커 갖다가 하나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요쪽 설명드릴게요. 이 시장에서, 국내에서 이런 거 하는 이유 중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99%예요. 그래서 국내 품종을 육성하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앞으로 수출을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농가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농림부의 특작과학원에서도 박사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계통이 있죠. 우리가 아마빌리스라는 호접란 원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7번, 6번, 5번, 4번까지는 단분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로 났을 때 되게 이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빌리스가 원래 약간 중소형 품종에 수량이 많이 달린 품종이죠. 그래서 화면상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막상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 둘, 세 품종은요, 아마빌리스 혈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굉장히 화이트 톤이 강한 편이고,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약간 크림 톤이 좀 약간 색이 뭐라 그래, 아이보리 비슷한 크림 톤이 있고요. 꽃 달림하고 형태를 보고 했을 때 사실 이 지금 요 6번이나 4번이 개개인별로 봤을 때 꽃은
계기별로 봤을 때 굉장히 이뻐요. 매력적인데 왜 투표를 못 받았나 하고 생각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7번하고 5번은요. 꽃대가 쌍대로 나왔죠. 이렇게 가지로 두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성비를 좀 포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물로 심었을 때 막상 내가 가정에서 예뻐서 키울 때는 뭐 이런 거 상관없는데 이거를 상품화 시켜서 팔려면 한 분에 꽃대가 두 개 있으면 아무래도 두 대 심은 것 같고 훨씬 더 푸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꽃대 두 대가 나왔기 때문에 표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개 중에 비교해 보면 저는 꽃달림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꽃 배열 같은 거 봤을 때 아기자기한 거는 7번이 더 좋은데 상품성으로는 5번이 화형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꽃 달림 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5번이 훨씬 더 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절화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쓰이는데 그게 다 현재는 대만이나 중국 품종이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V3라는 품종이 있어요. V3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의 혈통을 받은 애들을 해서 육종을 한 품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보면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요 세 개 중에서는 2번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2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화형이 대류는 커야 돼요. 무조건. 보시는 것처럼 꽃이 크기가 거의 12cm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평면이에요. 거의 이게 수그러든 게 없이 평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이죠. 꽃 자체가 꼭 이렇게 대리미를 이렇게 다리미래. 다리미 말고 우리 표현이 뭐예요? 다리미예요? 일본말 아니에요, 그거? 다리미 하여튼 다리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문질러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투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고 선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선 내려온 거.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화이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 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뒷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핑크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요 색깔에서 요렇게 핑크색 오다가 요렇게 오죠. 그다음에 여기 뒷면에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앞면에서는 완전 화이트 톤으로 보이는 거고 특징인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허접을 보면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약간 핑크톤에서 있는데 주로 대부분은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35번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우리나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전통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염색하는 거 우리 전통 공예에서 하여튼 그런 물감 형태의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분위기 있습니다. 그리고 34번 같은 경우도 35번보다는 34번이 훨씬 더 표를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게 이쁘죠. 호불호는 있는데 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삐삐 같은 라인이 많아서 저는 별로인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거 상을 받았고 여기 그러니까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보면 29번하고요 30번이 있으면 저는 29번이 아마 취미 가분들이죠.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분들은 구독자님들은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잎이 단정하고 단엽이고 이쁘고요. 그 꽃이 너무 깜찍하죠. 진짜 이쁘죠. 되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땡글해서 되게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강아지로 치면 아까 걔네들은 보면 대형 푸들이라면 이건 커푸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이런데 또 이것도 또한 그냥 이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좀 풍성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30번 쪽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호접을 전체적인 난을 다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호접만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기존에 비슷한 품종이 많이 있었으면 그것도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쪽에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신비디움이죠. 궁금해 하시는 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신비디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비디움. 그죠? 신비디움은 여기가 전체로 봤을 때 신비디움은 굉장히 이렇게 커 보이는 이런 걸 신비디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비디움은 이건 거의 동양난 같죠. 그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동양난이 원래 신비디움 속이에요. 신비디움 속에 미니타이블과 동양난이라고 칭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신비디움 하면 겨울에 피는 꽃, 크고 수출 많이 하는 꽃. 절하로 많이 쓰이는 곳이죠. 근데 예전에는 신비디움이 정말 대단했어요. 중국에 1년이면 뭐 10컨테이너, 20컨테이너, 30컨테이너 이렇게 보냈었는데 시장이 변하면서도 중국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큰 거보다는 잡고 아담한 쪽으로 가다 보면서 지금은 인기는 좀 시들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출이나 아니면 이 절하용으로 용도로 쓰는 거는 이게 워낙 좋기 때문에 나왔고 제가 신비디움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디움을 어떻게 키우고 이런 내용들 알겠는데 신비디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이게 더 좋다 예쁘다라는 판단을 못하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게 이쁜가 한번 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25번이 또 점수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냥 보면 그러니까 꽃을 전혀 모르는 분이 볼 때는 이렇게 보면 그냥 큰 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이 스타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향은 약간 미향 나고 향이 난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그리고 여기가 좀 독특하네요. 신비디움이 꽃인데 꽃에 물결 무늬 같이 이렇게 무늬가 굉장히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품종인데 점수는 그닥 많이 못 받았는데 하여튼 저는 이게 이쁘네요. 근데 참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쪽에서 오른쪽은 다 물결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엔 없어요. 이건 어느 분이 아시는 거지? 잠깐만요. 여기 신비디움 어느 분이 출품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사정이 있어서 뭐좀 내려가. 이것도 특작가학원에서 한 건가요? 예.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예. 제가 신비는 워낙 무식해갖고. 예, 아니 그냥 이것만 물어볼게요. 얘가 우측은 다 이렇게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좌측은 안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도 고정이 있어요. 안 된 거죠. 아니 이거 고정이 안 된 거 같은데. 고정은 안 됐는데 네. 지금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왼쪽 오른쪽을 딱 반 나눠서. 그래서 네. 키메라가 생긴 거라서 네. 지금 고정이 안 된 지금 거예요. 고정을 위해서 이쪽으로 배양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렇게. 요쪽만. 이쪽만 근데 배양을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어떻게 근데 이 배워요? 양쪽에 있는 거는 희귀성은 좋은데 네. 상품성은 떨어지는 건가 보죠. 학용 배양을 하는 게 아닌데. 아니 이 리드를 그 중에서도 색깔이 좀 있는 리드를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오래 걸릴 근데 거예요. 이 자체가 예쁘지 않아요? 키메라 같이 근데 양쪽에 있는 이렇게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또 나온다는 재현성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더 두고 봐야죠.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어디서 아니. 나오셨는데 이렇게 똑똑하신가? 박사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아니 제가 신비 좀 무식해요. 나는 선생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저는 무식한데 키메라가 어떤 걸 키메라라 그래요? 글쎄요. 키메라 알잖아요. 이렇게 반반. 반반. 아니 반반이 아니어도 섞여 나오는 섞여 걸 그걸 키메라 그래. 그 마징가제트 보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수라박자. 그것도 키메라예요? 그죠? 그러시구나. 그건 인조인간 아니에요. 근데 저희 방송 이제 소개 한번 잠깐 해주세요. 어떻게 소개요? 본인 소개 잠깐요. 저요? 네. 저는 호접단 하고 있는 유니플랜텍 윤여중입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시구나. 그죠? 유명한지는 국내에서 사실 호접란 육종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죠? 뼈를 깎는 고통을 가져야 된다 한다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립원예 특작가학원 화해과 난선인장 연구실의 이수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능청 산하의 특작가학원에서 난에서는 대장님이신 거죠. 대장이라기보다는요. 네. 최고 높은 분 대장님 아니 대빵? 팀장님. 팀장님. 예. 우리나라의 난 육종실의 예. 팀장. 제가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괴리가 있는데 난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선물 시장도 되게 중요하고 하는데 제가 저희 일반 소비자분들 만나보면 자꾸 예쁘고 깜찍하고 향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안 팔려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또. 이제 네. 사실은 그 동안에도 그런 게 많이 선발 이렇게 나는데 선발에서 계속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탈락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은 경매 시장 위주로 네.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거의 95%가 경매로 네. 유통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중도메인이 당신이 가져가서 돈이 될 만한 걸 그렇죠. 집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조그만 거하고 조금 큰 거하고 두 개 놓고 이거 10,000원 이거 10,000원 어느 거 가져갈래 이랬을 때 보편적으로 좀 큰 걸 가져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 와서 만나면 큰 거 가져갈래, 작은 거 가져가면 다 작은 거 가져가요. 요즘 트렌드 네,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중도메인 잘못이에요? 만드시는 분 잘못이야? 소비자 잘못이야? 잘못은 없어요. 잘못 없죠. 잘못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런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유통이라는 게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난시장이 커지면서 경매장이 됐고 또 경매장이 생김으로써 시장도 커지고 그러니까 중도메인 분들이 찍다 보면 저 같아요. 제가 중도메인이 당연히 돈 되는 거 하겠죠. 근데 소비자한테 가는 게 소비자분들이 좋아서 골랐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쁘고 작고 향 있고 이런 애들이 갔을 텐데 선물 문화로 가다 보니까 소비자하고는 상관없이 소비자가 여기 저희 구독자님들 그럴 거야. 전화 주문하면 뭐 자꾸 예쁜 거 이렇게 보내주시는 대부분 없고 저기 리본 크게 여길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거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예쁘다기보다는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향 있고 작고 예쁜 거 너무너무 구입하고 싶은데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건지 한 말씀씩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유통가 입장에서는 소비자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런 것들. 저희 기관에서도 지금 작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작고 그 신비디움 시장이 좀 그런 데로 바뀌었잖아요. 다른 화종처럼. 그래서 작으면서 향기도 나고 그런 거를 그런 유전 자원을 교배 모드로 해서 그런 계통을 만들어내서 이런 평가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품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일선에서 직접 하시는. 이게 그런 좀 조그맣고 귀엽고 이런 게 시장이 형성되려면 이거는 직거래 장터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의 문제지 품종 육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배를 일부러 그걸 겨냥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연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귀엽고 앙증맞고 향기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접란이나 이 신비주의나 모든 게 다 영역의 원식 작물이다 보니까 그냥 씨풀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모든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팔리지 않은 걸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직거래, 만약에 그 소비자랑 직접 만나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다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근데 계기예요. 신기한 게 지금 모든 시장이 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켓, 홈플러스나 이런 것도 약해지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주문을 하고 또 꽃도 엑스플랜트니 뭐 심포리니 뭐 다양한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이 저도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패킹을 해서 보내보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한 2년 넘게 그 짓을 계속 해보는데 정말 제가 만든 사이즈는 60cm에 40cm에 15cm짜리예요. 박스가. 거기에 화분이 딱 2개가 들어가거든요. 2개 들어가고 박스로 해서 이제 다 안전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크레임이더라고요. 그 선물로 갈 땐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꽃을 키울 수 있는 능력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제안 드리면 요즘은 반려동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미래는 반려식물인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비중일 거예요. 왜냐면 동물 키우는 게 좋긴 하지만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반려식물 쪽으로 가는데 거기 난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품종을 만드셨어요. 근데 소비자가 얼마가 될지 양은 모르는데 아니면 펴서 가기 힘들면 제가 그 이런 거 우리 소비자분들 원하시는데 있는 것 중에서 모종으로 이렇게 판매해 주시면 가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모종으로 키울 때는 사실은 호접란 같은 경우도 어떤 나름 집단이 돼야지 얘가 이제 캠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집단이 돼서 그 안에 공기층도 형성되고 그래 이게 잘 크지 한두 개 놓고는 사실 잘 안 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쪽까지 가서 거래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개화 조건을 바로 같이 전 저온 처리를 하면 개화될 수 네.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나름 거래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가격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결부돼요. 보통 호접란을 재배하거나 종묘를 생산하시는 분은 대부분 대량 생산 위주로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 개개인의 소비자를 위할 때는 금액이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수량이 작아져요. 그럼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패킹을 비닐로 패킹을 했는데 필 곳에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꽃은 안 폈어요. 근데 그 비닐 봉지에 필 거에 사진을 붙여서 판매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분명히 가능하긴 해요. 네. 그리고 요새 품종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한번 꽃 피운 것도 집에서 많이 피우긴 해요. 네, 요즘 네. 저도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많이 놀란 게 난이 이렇게 쉬웠어? 그리고 너무 좋아. 꽃피면 예뻐. 그러니까 호접란이 1년에 700만 개, 옛날에 2천만 개 했어요. 그럼 7년이면 7천만 개, 1억 개가 다 어디 갔어요? 다 돌아가셨거든요. 선물로. 그래서 가정 원예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또 저희 구독자님도 그렇고 대부분이 요새 유튜브 방송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제가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 또 우리 과장님은 우리 난 산업발전 실장님이신가? 제가 직급에 그런 게 올라와서 네. 당사자는 그 직급에 예민합니다. 하여튼 대장님은 잘못 얘기하면 안 대장님 됩니다. 우리 난 산업발전 그러니까 산업발전이라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고 더 예쁜 난들을 많이 보급할 수 있고 또 그게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개인들이 하기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제가 대표로 이렇게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큰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잠시 기대도 안 했던 아주 되게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인터뷰를 할 때 하게 됐습니다. 깜짝 인터뷰가 됐어요.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디움 시장은 수출 위주가 크고 그다음에 절화용으로 커서 제가 감히 뭐라 다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신비디움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쁘고 꽃도 굉장히 크고요. 또 오래 갔죠 신비디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컬러들이 있고 그죠? 추위에도 강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것도 색이 감색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이건 약간 입술 부분이 약간 세로지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그죠? 이쁘다. 네, 이건 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톤 나는 친구들도 있고 꽃이 굉장히 우와 거의 신비디움 꽃인데 거의 카틀리아 수준이에요. 굉장히 크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지금 신비디움 제가 쭉 보니까 아까 제가 좋아했던 16번 요 색깔 있죠. 약간 진노랑이라 그래야 돼. 이거 감색 비슷한 현 세로진에 비슷한 이 친구가 이렇게 투표를 많이 받았고 아까 또 저기 되게 신비디움에서 보기 힘든 형태의 꽃을 가진 20번이 또 굉장히 투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쭉 와서 그린톤인데 굉장히 이쁘고요. 저는 신비 보니까 신비가 꽃이 다 예쁘네요. 근데 이게 있어요. 신비디움을 여름에 보잖아요. 꽃이 이쁠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 제철의 꽃을 보는 게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겨울철이니까 당연히 신비디움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있고 저쪽에 마지막에 굉장히 투표를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번이에요. 신비디움 2번.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와 색이 약간 새색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연분홍빛의 입술 부분이 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느 신비디움하고 좀 느낌이 틀리네요. 네, 향은 없고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2020년도 국내 육성 신비디움 팔레모시 품종 평가에 대해 둘러봤고, 이제는 제가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방명록으로. 지금까지 2020년도 국내 육성 신비디움 팔레놉시스 품종 평가회를 제가 이모저모를 알아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아니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평가회를 통해서도 또 알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난들이 유통이 되는데 육종을 하는 농가는 지금 3농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까 제가 중간에 인터뷰에서 한 것처럼 다양한 난들을, 작고 귀엽고 깜찍하고 향이 있는 다양한 난들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난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내가 이게 저변 확대가 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품종도 만들고 우리도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난들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세상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네, 감사합니다.